이번 시간에는 코드의 콘텐츠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의 콘텐츠 화면입니다. 좌측 패널은 차례와 목표가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차례 메뉴에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넓은 패널은 그 활동의 내용이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이제 각 활동 콘텐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자료 콘텐츠의 유형은 크게 수업 진행 자료인 PDF를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페이지의 크기를 조절하고 전체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 모양의 아이콘은 PDF에 핀 노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PDF로 개념 학습을 한 후에는 간단한 퀴즈를 풀 수 있는데요. 퀴즈의 유형에는 객관식, 주관식 문항이 있습니다. 또한 퀴즈의 종류에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한 개념을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습 문제 퀴즈와 정리 시간에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 퀴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 퀴즈는 한 문항을 풀 때마다 채점 결과를 학생들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 푼 후에는 문항별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고 틀린 문항 보기를 선택할 시에 오답 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퀴즈는 모든 문항을 풀고 나서 한 번에 답안을 채점해 줍니다. 다음으로 보드는 학생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그룹별로 의견을 쓰거나 반응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목표에서 제시하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넥트 재단에서 개발한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를 이용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피지털 컴퓨팅 도구인 마이크로비트의 메이크 코드를 통해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활동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납니다. 주어진 파이썬 코드를 연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 인솔 기능이 있는데요. 인솔 기능을 활용하면 모든 구성원이 인솔 모드를 켠 선생님의 진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기능은 학생들이 활동 간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여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단 선생님이 활동 내에서 변경한 내용, 예를 들어 스크래치에서 작성한 코드는 학생들에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분석 기능이 있는데요. 분석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도를 표시합니다. 활동별로 머물러 있는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고 퀴즈 분석 결과나 학생들의 스크래치, 엔트리 활동 결과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실 기상캐스터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모아 정상, 이상 학습 상태가 나타나는 대시보드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코스를 만들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특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활동을 모듈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모듈식 코스 덕분에 기존에 제시된 콘텐츠의 활동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 교실에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상단에 콘텐츠 메뉴를 누르겠습니다. 새 콘텐츠 만들기를 누르고 새 코스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이 화면은 코스 편집 화면인데요. 왼쪽에 코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설명 패널이 있고 오른쪽에는 활동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패널이 있습니다. 설명 패널이나 보드에서는 마크다운 문법에 따라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먼저 마크다운 문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마크다운은 문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문법으로 노션이나 기터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크다운을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가독성 있는 글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샵을 붙여서 글씨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제목인 제목 1은 샵을 쓴 뒤 스페이스바를 눌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제목인 제목 2는 샵을 2번 쓴 뒤 스페이스바를 눌러 작성합니다. 가장 작은 제목인 제목 6은 샵을 6개 붙여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굵게, 기울이기 기능입니다. 별 표시 1개를 글의 양옆에 붙이면 기울이기 처리가 됩니다. 별 표시를 2개씩 양옆에 붙이면 굵기 처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링크입니다. 본문의 텍스트를 쓴 뒤 링크를 걸 텍스트를 드래그하고 링크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가로줄입니다. 설명글을 구분짓고 싶을 때는 가로줄을 이용합니다. 대시를 3번 입력한 뒤 스페이스바를 눌러 가로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인데요. 현재 작성 중인 줄의 왼쪽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대시나 별 표시를 쓴 뒤 스페이스를 누르면 목록을 입력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탭을 눌러 한 수준 더 깊이 쓸 수 있고 Shift 탭을 눌러 한 수준 얕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용 블록입니다. 오른쪽 화살 괄호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인용문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인용문 안에서 줄바꿈을 하려면 Shift 엔터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코드 블록입니다. 물결표를 입력할 때 쓰이는 기호인 백틱 기호를 입력하고 글을 쓴 뒤 다시 백틱 기호로 닫으면 한 줄 코드 블록이 생성됩니다. 만일 코드 블록을 여러 줄로 입력하려면 백틱을 3번 입력하세요. 만일 백틱 기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한영키를 눌러서 영어 입력으로 전환한 뒤에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문법들을 숙지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만들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 볼 활동은 PDF 활동입니다. 먼저 기존의 파이썬 활동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점 3개 버튼을 눌러 삭제하기를 누릅니다. 삭제 시에는 활동명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제 빈 화면에서 활동을 만들어 볼 텐데요. 새 활동을 눌러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확인해 봅니다. PDF 활동 만들기를 누르고 첨부하고자 하는 활동지를 선택했을 때 활동지가 올라갑니다. 위에 있는 새 PDF 활동을 눌러서 활동명을 편집한 뒤에 우측 상단에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자, 이제 편집 패널에 활동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DF 활동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 퀴즈 생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AI 퀴즈를 눌러 퀴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바로 아래에 퀴즈 활동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기를 눌러 퀴즈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퀴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500자 이상 5000자 이하의 PDF 문서 그리고 20장 이하의 PDF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보드 활동을 눌러보겠습니다. 보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보드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뒤 설정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보드에서는 칼럼 안에 게시물들이 나열되게 되는데요. 새 칼럼 버튼을 눌러 새로운 칼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나 공지사항을 쓰고 싶다면 의견 작성하기 눌러 작성합니다. 여기서도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나면 우측 상단에 작성 완료를 눌러서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동은 서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요. 각 활동의 우측 상단에 있는 위쪽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서 활동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활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엔 엔트리 활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 목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존 반복문을 바꾸는 활동, 두 번째는 목표에 맞게 반복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새 목표를 눌러 2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각각 미션 1 반복문 수정, 미션 2 반복문 만들기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클릭한 뒤 미션을 만들어 볼 텐데요. 미션은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봇을 앞으로 0.2초마다
30만큼 이동하는 행동을 10번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목표의 설명란에 미션의 완료 조건을 적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미지를 삽입해도 좋습니다. 이제 엔트리 패널에서 10번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오고 1초 기다리기 블록과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두 블록은 반복 블록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션 1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미션 2로 넘어갑니다. 이번 미션은 0.2초마다 10씩 움직이고 진행 방향을 30도만큼 회전하는 행동을 12번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미션을 모두 만들었다면 작성 완료를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스크래치 활동도 엔트리 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퀴즈 활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퀴즈 활동에는 연습 문제 퀴즈와 평가 퀴즈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 퀴즈는 한 문항을 풀 때마다 채점 결과, 정답, 해설이 노출되는 방식이고, 평가 퀴즈는 모든 문항을 풀고 나서 제출했을 때 답안을 채점하는 방식입니다. 연습 문제 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퀴즈에는 객관식,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객관식 문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항 제목은 적합한 구조 찾기입니다. 이후 발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발문은 다음 중 같은 명령이 10번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적합한 구조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선택지는 순차, 선택, 반복으로 제시하고 정답은 3번 반복이 되겠습니다. 선택지를 추가하고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답에 해당하는 선택지에 정답 스위치를 누릅니다. 이대로 넣기를 눌러 편집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항의 제목은 반복의 결과 추론하기입니다. 문항 발문은 다음 코드를 반복하면 엔트리 봇은 얼마만큼 움직이는가라는 문제이고 정답은 360이 되겠습니다. 발문에는 사진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코드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주관식 입력칸을 누른 뒤 정답 칸에는 360을 입력한 뒤 이대로 넣기를 누릅니다. 이번엔 주관식 글자 수 제공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는 초성 퀴즈를 만들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문항 제목은 반복 구조의 필요성이고 문항 발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때 주관식 입력한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주관식 입력한 바로 아래에도 본문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위쪽 본문은 반복 구조를 사용하면 아래쪽 본문은 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로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주관식 입력칸을 누르겠습니다. 정답은 반복되는 명령이고 자리 표시자에는 비읍, 비읍, 디귿, 니은, 미음, 리을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대로 넣기를 눌러 퀴즈를 완성하겠습니다. 퀴즈가 모두 완성되었으니 작성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활동입니다. 외부 활동에서는 외부 페이지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구글 폼즈 설문지, 슬라이드와 같은 인터랙티브 수업 도구, 제배 메타버스 맵 등을 임베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페이지는 임베딩이 거부되는 페이지가 있으니 링크를 넣어서 임베딩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파이썬 활동은 직접 만들지 않고 기존의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파이썬 6장 반복문 2 while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담기를 누르고 내 보관함에 와서 방금 담아온 코스를 편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기존의 수업이 나타나 있죠. while문 예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활동 속에 IPYNB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드 셀과 마크다운 셀을 편집해서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만들고 재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드의 특장점인 모듈식 수업으로 내 교실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 제작을 위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팁만 잘 활용하셔도 우리 학급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훨씬 수월하게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PDF 활동은 파워포인트나 미리 캔버스 등으로 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서 활동이 표시되는 영역의 화면비가 16:9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작업하거나
미리 캔버스에서 16:9 화면비를 맞추어 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저장할 때는 PDF로 내보내기를 눌러서 저장합니다. 이외의 플랫폼에서 제작한 경우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합니다. 두 번째 팁은 장표에 빈칸을 넣어 만드는 것입니다. PPT로 치면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장표라고도 부르는데요. 모든 장표를 텍스트로 채워 넣으면 학습자가 쭉 읽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장표를 읽으며 잠시 생각하거나 메모할 수 있는 장표를 넣어둔다면 수업에 집중하거나 앞뒤로 있는 장표들을 더 주의 깊게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중요한 부분을 초성으로 만들어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세 번째 팁입니다. 스크래치, 엔트리의 활동은 여러 목표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목표 1, 2, 3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끔 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 목표 1에서는 방향키로 캐릭터를 조작하는 프로그래밍을, 목표 2에서는 벽에 닿았을 때 벽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막는 프로그램을, 목표 3에서는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점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코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끔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은 목표가 너무 어려울 경우 힌트가 될 만한 블록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블록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활동 목표에 맞게 넣어주면 난이도가 더 쉬워질 겁니다. 블록까지 조립해서 넣어준다면 더 쉬워지겠죠? 다섯 번째 팁입니다. 엔트리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너무 많은 경우 한 활동에 목표를 몰아서 넣지 말고 활동을 쪼개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한 값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 첫 번째 활동에서는 입력, 출력 블록을 다루는 활동을 다루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선택 구조를 활용해 입력 값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되겠죠. 여섯 번째 팁입니다. 엔트리의 배경을 제작할 때는 가로 640픽셀, 세로 360픽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로 세로 비율도 16:9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화면비를 지니고 있는 파워포인트에서 디자인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파워포인트에서 저장할 때 슬라이드를 그림으로 저장하고 엔트리에서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 그림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그릴 때에는 복잡한 그림보다는 단순한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 화면의 가독성과 신미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팁입니다. 활동 중간이나 끝에 보드 또는 외부 활동을 넣어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더를 이용해 오늘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게 한다거나 보드를 활용해 내가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내가 목표에 맞게 잘 했는지를 기록하게 하면 학생들은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배움의 질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팁입니다. 퀴즈를 만들 때 이미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마크다운 문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문제 편집 과정을 단순화하고 싶다면 그림으로 문제를 만들고 퀴즈 편집 화면에서는 그림만 넣고 정답 부분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아홉 번째 팁입니다. 보드 활동에서 제일 왼쪽 칼럼에는 작성의 예시나 공지사항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일관성 있는 답변이나 목표에서 어긋나지 않은 답변을 작성할 확률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 팁입니다. 코들은 기본적인 코딩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기존에 잘 구성된 코스를 가져와서 우리 학급에 맞게 재구성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코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